대표님 오늘은 외도민 창업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외도민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외도민을 좀 제가 알기 쉽게 한 5가지 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부터 알아볼까요? 우선은 에어비앤비는 다들 아시다시피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하실지, 지역을 어디다 하실지, 서울에 하시는지, 부산에 하시는지, 강남에 하는지, 종로에 하는지, 역세권에 하는지, 좀 떨어진 위치에 하는지 이런 데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위치는 어떤 곳일까요? 우선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종로, 명동, 홍대 이런 데, 그리고 강남 이런 쪽은 수요가 많이 있는 곳은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서 가깝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치가 좋으면 예약률이 많이 높아지고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정설이고요. 근데 저라면은 만약에 같은 위치인데 같은 급지인데 어디는 월세가 50이고 어디는 역세권이라고 월세가 150이고 하면 저라면 50만 원짜리를 선택을 하겠어요. 그만큼 위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같은 지역이면은 공간이 넓고 방이 좀 예쁘게 꾸밀 수 있고 방이 2개, 3개이기 때문에 예쁘게 우리가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약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충분히 커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1번은 에어비앤비 위치가 중요하다 이거였고 2번은 뭘까요? 2번은 저희가 손품이나 발품을 들여서 물건을 찾는다면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즘에 외국인 도시 민박가 허가가 되는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식 제한도 걸려서 물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물건을 잘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물건을 잘 찾는 꿀팁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거의 한 1000군데 정도 문자를 날려서 복비를 2배 준다, 3배 준다, 이렇게 해서라도 물건 찾아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허가 가능했었던 가능한 물건이 나올 때 연락을 달라고 명함이든 문자든 이런 메시지를 많이 줘서 충분히 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거래를 많이 한 그런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럼 3번 절차는 뭘까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할 구청에서 허가 여부를 소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실사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어디를 한다 아니면 서울에 어디를 한다 이러면은 그냥 내가 물건 먼저 구해놓고 여기 다 오픈해놓고 서류를 넣었다가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서 안 됩니다. 아니면 여기 인접세대 때 동의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 꾸미고 한 비용 부분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면 집을 찾고 계약을 하기 전에 구청에 전화해서 여기가 위반 건축물이 없는지 이걸 먼저 체크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저희 사례가 있었냐면은 지방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연식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은 연식 제한이 많이 생겼는데 연식 제한이 없어서 여기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된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막상 가니까 주무관이 또 바뀐 거예요. 그전 주무관은 이제 된다고 했는데 이제 바뀌신 분이 여기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안 될 것 같다고 건축물 대장으로 해서 안전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받으려면은 기존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서 구청에다가 허가 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에 통화하고 소통하고 거기를 얘기한 그런 기록이 있어서 다행히 잘 넘어간 사례가 있고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점검하고 실사 나왔는데 깔끔하게 꾸미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었어요. 여기도 만약에 이런 충분한 거기 구청이나 이런 게 소통이 안 됐더라면 거기 담당 주무관이 이게 너무 건물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 됩니다 하면은 이거 그 진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니까 왜 3번이 제일 중요한지 알겠어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물건을 찾고 이게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먼저 구청에 전화해서 번지수를 불러주고 이 물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갔다가 서로 또 민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웬만하면 또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많이 또 잘 안내도 해주시고 지금까지는 이런 걸로 이슈 안 되게 문제없이 잘 해주시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까지 됐다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는 저희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당근 이런 걸로 통해서 중고로 이렇게 세팅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다 세팅이 다 완료되면은 실사를 받고 그리고 실사 후에는 바로 하루 안에는 이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등록증 가지고 이제 에어비앤비에 상품을 올려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등록까지 마치면 5단계가 끝이 난 거고 그때부터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 다음부터 마케팅,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 예약이 많이 안 차면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든 아니면 내부 구조를 좀 바꾸든 아니면 아고다나 부킹이나 연동을 해서 좀 더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런 노력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오늘은 외도민 창업 절차 5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5단계라고 하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즐거운 사례, 뭐 재밌는 사례, 꿀팁을 많이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